네, 안녕하십니까. 명의대의 적광입니다. 잡병기인전 제21강. 오늘부터 제3권이 이제 시작됩니다. 여기에 생극의 선호에 따라 길흉을 논함. 그랬거든요. 이 장은, 그 사주를 그 분석할 때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라. 금묘화시라고, 그 다음에 원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령을 위주로 해가지고, 금묘화실, 각 그 글씨마다 이렇게 원령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생극에 따라서 길흉을 한번 나누어 봐라.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장을 이렇게 이론을 만드신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원령의 용신을 사주에 배합해 보면 진실로 글자마다 생과 극이 있으므로 길흉이 구분된다. 그러나 똑같이 생과 극이 있어도 선후 사이에 마침내 길흉을 구분한 것이 운명을 논하는데 오묘함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게 원령이 있고 원령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사주의 글씨를 원령에다 다 이렇게 대비를 해요. 대비를 다 해가지고 거기서 생각에 따라서 이제 격국이 이제 사주마다 격국은 원래 찾는다고 그랬죠. 그랬기 때문에 그 격하고 그 격을 이렇게 보호해주나 아니면은 폐가 되냐 글씨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사주팔자 그 가운데 원령을 제외한 이렇게 그 7개의 글씨를 여기다가 다 대비를 한번 해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생극에 따라서 길흉을 노래라.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근묘하실 위치에 따라서 묘화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그 선호에 따라서 이 연에 있을 때, 시에 있을 때, 또 월에 있을 때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길흉이 좀 이렇게 나눠진다. 특히 연에 있을 때하고 시에 있을 때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가지고 요 이론을 만들었죠. 이거 보면은 정광격의 재와 상관이 함께 투출한 경우에도 선호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상관이 이렇게 앞에 있고 재성이 뒤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정광격이죠. 정광격을 요 글씨마다 이렇게 다 대비를 한번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황금이에요. 이 연이거든요. 이게 근이 되겠죠. 근묘화실에서 근이 되겠죠. 근이 되면은 이게 이제 안 좋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초년에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 굉장히 안 좋죠. 그러나 후년에는 토생금을 해주니까 발복을 하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자수성가하는 이런 그 사주팔자의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상관이 앞에 있고 재성이 뒤에 있을 경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실상 그 사주 팔자를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은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쉽진 않은데 이걸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각 글씨를 원력에다 대비를 한번 해보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해보라고 이 이름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아무나 많이 도움이 되죠. 정광격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정 정미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정미가 있으면은 정화는 이제 그걸 하죠. 그럼 미토는 토생금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축 이렇게 되면 더 좋죠. 축은 이렇게 저기 토생금까지 해주면서 합까지 하고 있으니까 합까지 해주니까 이 재생관의 저기 굉장히 빛나겠죠. 그러면 연시가 굉장히 좋은 이런 이런 사주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 영간은 흉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도 무술이다. 무술이 있으면 토생금 해주니까 시지나 시간이 굉장히 좋은 사주다. 그러므로 말년에 발복을 한다. 여기가 또 자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자가 있으면 여기는, 갑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수생목하죠. 금생수 이렇게 해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좋으냐 나쁘냐, 여기 이제 인성이 이렇게 있는데, 재성이 이렇게 정관격에 인성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주가 인성이 이 화를 이렇게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이 정관은 인성이 살리죠. 그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처궁이 상당히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본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 재성이 앞에 있고 상관이 뒤에 있을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별로 그렇게 좋진 않죠. 호생금이니까 초년에는 좋았는데 말년에는 헛금하니까 후사도 잊지 못한다. 이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인수격에 똑같이 재성하고 상관이 이렇게 투출했어도 선호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재성이 앞에 있고 인성이 뒤에 있는 경우. 재극인 하니까 안 좋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인성 월지에다가 이 글씨를 대입을 해요. 앞에 있는 글씨를 한번 대입을 해봐요. 그러면 이게 재성이 재극이라니까 안 좋다. 근데 후운에는, 말년에는 같은 인성이니까 유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부가 될 수는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인성이 앞에가 있고 재성이 뒤에 있을 때는 후년이 이제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식신격도 마찬가지. 식신격에 똑같이 재성하고 편인이 함께 투출한 경우에도 선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그랬거든요. 식신격이 이렇게 있는데 수생목을 하고 있는데 금이 금목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주 안 좋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병화가 말년에 병화가 있거든요. 병화가 이렇게 목생화를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목생화 해주니까 상관생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죠. 그렇게 노년이 좋다. 근데 또, 편인이 말년에 있고, 재성이 이렇게 초년에 있으면, 초년은 상당히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말년이 이제 비참해지죠. 이렇게. 그 다음에 칠살격의 재와 식신이 똑같이 함께 투출한 경우에도 선유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재성이 앞에 있고 식신이 뒤에 있을 경우에. 여기 보면은, 수생목 이렇게 재성이 재생사를 하고 있는데, 재생사를 하고 있으면 안 좋잖아요. 근데 말년에는 금금목 해가지고 식신재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년은 좋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신금이 초년에 있을 때, 금묘하시 연에 있을 때 금금목하기 때문에 연이 좋죠. 초년이 좋죠. 그러나 말년은 수생목을 하기 때문에 말년은 이렇게 좋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길흉을 보기가 쉬운 것들이 있거든요. 인수용관일 경우에, 보면은 이제 인수격이죠. 간목, 인월의 병화니까 간목이 이렇게 투출해 있거든요. 인수격에 관을 보고 있는, 관인소통의 사주죠. 그런데 무토가 이렇게 투출했어, 시간에. 시간에 무토가 투출했으면 이 간목의 간목을 넘어서 개수를 이렇게 합하지 못하니까 이 사주는 이렇게 관인 상생이 되면서 더구나 무토가 목화의 기운을 설기를 해주는 설기 용도를 하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총명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주의 형태가 되죠. 그러나 인성이 뒤에 이렇게 있고 두 개가 이렇게 무게합으로 되면은 초년은 굉장히 안 좋겠죠. 초년은 별로 이렇게 초년이나 만년이 있게 되면은 사주 격이 이렇게 깨져 버리니까 굉장히 좋지를 못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길흉 보기가 참 쉽잖아, 이런 것들은. 길흉을, 그러니까 제격일 경우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렇게 중간에 있거든요. 근데 상관하고 이게 정관이 이렇게 있어요. 그건 제에 의해서 상관이 이렇게 막히니까, 상관이 이렇게 정관을 그까지 못하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재성이 뒤에 있고, 병화가 투출했으면 관이죠. 관인데 이 상관이 무토 인성을 넘어가지고 이걸 이제 그까지를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가 이렇게 보기가 쉽죠. 월급일 때. 이것도 마찬가지. 근데 병화가 이렇게 앞에 있고 임수가 이렇게 있어요. 상관이 병화를 이렇게 이제 상관 경험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무토가 이렇게 뒤에 있어도 이때는 임수에 그걸 이렇게 막지는 못하죠. 같은 종류들은 이루다 셀 수가 없으며 그 가운데 길흉도 거의 갑자기 깨닫기 어렵지만 그러나 그 까닭을 세밀히 생각하면 그 이치가 분명하니 식견이 얕은 자를 위하여 말하기 어려울 뿐이다 그랬거든요. 이 장은 특별히 원령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각 글씨마다 원령으로 돌아가가지고 대비를 해가지고 생극에 따라서 길흉을 한번 구분을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장인 것 같아요. 그런 이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이것도 한번 생각을 이렇게 깊이 한 번씩 해 보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